요즘 들어와선 트렌드가 그렇대요. 39세 이하의 3년차 이하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중요하냐? 성과 지표 달성 목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 내가 전년도 실적이 어땠고 금년도 어떻게 할 거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성장 전략을 뒤에 쓰는데 여기다는 전년도 실적을 쓰시고 앞으로 내가 이번 연도에 얼마를 하겠다라는 거를 쓰시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김상미 교수의 창업톡, 오늘은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작성법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일반 현황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과제 개요라고 하는 요약까지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청년창업사관학교 합격하는 비결 1번은요, 대표이사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최대 1억, 그중에 70%를 지원하는 이 프로젝트인 청년창업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대표가 어떤 이력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창업자를 100% 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템은 약간 부족하더라도 미래에 어떤 가능성이 있는 그리고 트렌디한 아이템인데 이 아이템에 대한 고도화는 약간 약하더라도 대표이사의 실제로 경력이라든가 아니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 이 대표로서의 어떤 필요한 덕목들을 잘 갖추고 있다라고 하면 많이 뽑아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사업계획서를 되게 잘 써야 돼요. 그런데 청창사는 사업계획서도 중요하지만 대표가 이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잘 이끌 수 있는 경력이 있다라는 걸 어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제 사업계획서를 보면은 본문은 총 8페이지 내외로 작성해라라고 했는데 많이 쓰는 거 어때요, 대표님? 별로 좋지 않아요. 왜? 심사위원분들은 여러분의 이 사업계획서만 보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의 사업계획서를 하루 종일 봐야 돼요. 그래서 어때요? 페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럼 분량보다는 양질의 사업계획서를 쓰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방법 1번 일반 현황입니다. 사업화 과제명은요, 예를 들어서 브랜드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걸 읽어드릴 순 없고 지금 컨설팅하고 있는 걸 제가 좀 보고 있는데 실제로 내가 메디푸드를 만들어요. 그럼 메디푸드는 누구를 대상으로 만드는 거죠? 나는 50, 60, 70 또는 60, 70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뭐 1:1 맞춤 메디푸드 식단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그 내용을 다 쓰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는요, 당신의 건강을 생각해요. 그러면은 for your health 뭐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 지었어요. 그럼 여기 사업화 과제명 for your health라고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한 내용들을 쓰시는 거고요. 나머지 뭐 성명, 기업명 이런 거 다 쓰시면 되고 여기서 살짝 중요한 거. 청년창업사관학교가요, 예년에는 예비 창업자들도 많이 뽑았어요. 아이템이 좋은 39세 이하의 청년 사업가들 많이 뽑았는데 요즘 들어와선 트렌드가 그렇대요. 39세 이하의 3년차 이하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중요하냐? 성과 지표 달성 목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 내가 전년도 실적이 어땠고 금년도 어떻게 할 거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성장 전략을 뒤에 쓰는데 여기다는 전년도 실적을 쓰시고 앞으로 내가 이번 연도에 얼마를 하겠다라는 거를 쓰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맞습니다. 성장 전략이라 함은 전년도 대비 올해 몇 % 성장할 건가 라는 걸 쓰시면 돼요. 사업비 구성은 전 시간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7:3. 정부가 70%, 내가 대응 자금이 30인데 10%는 현금, 20%는 현물입니다. 1억이다 라고 하면 현금은 1,000만 원, 그리고 현물은 2,000만 원인 거죠. 그 내용을 여기다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고용 부분은 하겠다가 좋을까요? 안 하겠다가 좋을까요? 실제 사업했는데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고용은 창출하겠다라는 게 플러스 요인이 있겠죠. 그렇게 쓰시면 되고 재산권 종류는 여러분 상표권이나 아니면은 특허가 있으면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상표가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아니에요. 그냥 플러스로 심사위원들이 아 준비 많이 한 분이구나 라는 쪽에 호감도를 높일 수 있겠죠. 여기까지 쓰고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실적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몇 년도에 어떤 기술을 개발했고 개발 기관은 어디고 신청자 역할은 뭐였고 지원 기관은 어디였다라는 거를 쓰셔야 돼요. 창업 사업화 중복 지원 검토 확인서인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 그거 아시죠? 뭐냐면 내가 만약에 공동대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나도 자격 요건이 39세 이하에 그리고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에 부합해야 합니다. 공동대표 있는데 나는 되는데 이 사람은 안 돼요. 그럼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사업화 과제 개요 부분에 보면 사업화 과제 소개가 있고 과제 차별성 있고 국내 목표 시장, 사업기간 내 성과 달성 목표가 있고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와 약간 다르냐면 이거를 볼게요. 예창패 같은 경우에는 사업화 과제에 대한 사업기간 내 성과 달성 목표가 뭐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 대한 결과물을 뭘 내겠다라는 게 어디에 나와요? 앞에 일반 현황에 나오죠. 일반 현황에 이번 사업 기간 동안에 이 과업을 통해서 당신은 어떤 산출물을 만들 거예요 라는 것들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청창사는 그게 뒤에 있어요. 첫 번째 사업화 과제 소개는 나의 아이템에 대한 소개죠. 이 아이템에 대한 소개는 그 다음 페이지에 뭐가 있어요? 문제 인식이라 그래서 제품 서비스의 개발 동기, 그 아이템 왜 만들었어요? 라는 거를 뒤에 부가적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는 어떤 걸 써야 돼요? 나의 과제, 나의 아이템이 뭐예요? 라는 것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건 15줄 넘으면 안 돼요. 한 10줄? 요 정도 쓰면 좋고 아니면 도식화하거나 여러분이 표로 만들면 더 좋아요. 근데 내용은 하나도 없고 다 표만 만들어. 이건 안 되겠죠. 텍스트로 설명하고 그리고 표나 도식화한다라고 하면 가독성이 상당히 좋겠죠. 다음은 사업화 과제의 차별성이에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그럼 이거를 한 3가지 정도 쓰는데 차별성과 연결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여러분? 그럼 나는 다른 업체 대비 뭐를 잘해요? 라는 걸 여기다 쓰시는 거예요. 국내 시장은 탐쌤송. 저희 다른 영상 보시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시장 분석 어떻게 하겠다? 나는 시장에 대한 목표를 어떻게 잡겠다? 라는 것들에 대한 타겟을 설정하고 그 타겟에 전체 시장, 유효 시장, 그리고 수익 시장을 나눠서 여러분이 쓰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저는 이 과제를, 이 아이템을 통해서 어떤 사람한테 돈을 이렇게 벌 거예요 라는 것들을 쓰는 게 뭐예요? 국내외 목표 시장이에요. 근데 국내외라는 게 왜 있을까요? 청년창업사관학교와 유사한 게 또 뭐가 있죠? 제가 전 시간에 얘기했어요. 글로벌 청년창업사관학교. 글창사는 청창사 졸업하신 분들이 나 해외 진출할래요? 라고 할 때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는 뭐가 있냐면 내가 파는 제품이 모든 사람이 다 쓸 수 있는 모든 사람의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세상에 없는데 혁신적인 아이템이에요. 그러면 한국 사람은 먹어도 되는데 미국 사람 먹어도 안 돼요? 아니겠죠. 소위 말해서 국내 시장 다음에 어딜 가야 돼요? 내가 중남미 갈 거냐? 동남아 갈 거냐? 미국 갈 거냐? 유럽 갈 거냐? 이런 해외 진출 방안에 대해서 성장 전략이 어때요? 잘 녹이셔야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쓰는 건데 간략하게 써야 돼요. 사업과제 요약은요 2페이지 정도 쓰면 좋습니다. 왜 2페이지일까요? 한 페이지를 쓰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누가? 심사위원이 4,500개 업종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계획서는 누가 읽어도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전문 용어를 쓰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좀 더 디테일하게 풀어서 써줘야 되죠. 그래서 2페이지 쓰는데 제일 황당한 분들이 이미지 한 페이지 넣는 분들이에요. 이미지 여러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써야 되는 거는 사업 과제나 차별성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써주는 게 좋고 내 시장이 어디다라는 것을 정량적 무슨 뜻이죠? 숫자화해서 넣어야 돼요. 경영은 숫자화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목표 시장이라든가 앞으로 내가 이 목표 시장에서 어떤 숫자를 만들겠다라는 것들은 다 어떻게 한다? 수치화한다. 이게 포인트고요. 사업 기간 내의 성과 달성 목표는 뭐다? 예상 매출은 얼마고요? 그리고 나는 실제로 어떤 산출물을 만들겠다, 뭐 플랫폼을 만들겠다, 쇼핑몰을 만들겠다, 아니면은 어떤 상품을 만들겠다 이런 것들을 어느 기간 안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쓰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이미지예요. 이때 되게 고민 많이 하시는데 프로토타입의 이미지를 넣는 것보다는 기존에 나와 있는 다른 회사 제품을 넣는 게 더 좋아요. 왜일까요? 프로토타입은 일단 패키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구나, 뭐 이렇구나 라는 것보다는 어때요? 실제 이런 시스템이에요. 또는 이런 플로우 차트로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링이 돼 있어요. 라는 거를
크게 넣지 않아도 돼요. 왜? 심사위원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일 수도 없어요. 예를 들어 메디칼 전문가를 만났어요. 내가 메디칼 관련된 걸 하는데 그러면 운이 없는 거예요. 왜일까요? 더 디테일하게 물어봐요. 그래서 비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 프로모 차트를 보니까 서비스 프로세스가 되게 좋은 것 같아 라고 느끼게 해주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기술 창업 쪽인데 기술 창업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시장성이 있어요 라고 했는데 그거를 정량적으로 전체 시장, 유효 시장, 수익 시장을 잘 나눠서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럼 오케이인데 전문가가 이 데이터 아닌데 라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심사위원 운이 있기를 개인적으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이미지는 그래서 어때요? 너무 많이 디테일하게 넣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좀 짧게 내가 어떤 걸 하겠다라는 거를 2페이지로 하되 어떻게 한다? 실제로 사업 과제 소개, 과제 차별성, 국내 목표 시장까지가 한 페이지가 되면 좋죠. 그리고 이게 한 페이지보다 조금 넘어가도 되게 좋겠죠. 왜?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을 해주는 게 좋으니까. 그리고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 사업계획서 컨설팅을 해서 개요 부분을 이렇게 같이 제가 가이드를 잡아줘요. 그러면 그 개요를 가지고 뒷페이지를 본인이 혼자 다 쓰게 해요, 저희는. 근데 뒷페이지를 쓰게 하는데 뒷페이지에 대한 이해도가 약간 낮은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 프로블럼, 문제죠. 문제 부분에서는 어디까지 써야 하느냐? 문제는 이 아이템이 나오게 된 문제가 뭐다라는 거에 대한 걸 쓰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는 필요성, 구현, 솔루션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앞단에서 어떻게 가져와서 써야 하느냐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저희 영상을 좀 보시면 돼요. 다른 영상에 보면 제가 실제 사업의 아이템은 뒤에 첫 번째 창업의 내적 동기, 외적 동기 이 부분을 쓰시는 거고 사업 과제 차별성은 우리 솔루션에 대한 차별성을 써야 되고 국내 목표 시장은 어디를 대상으로 팔고 어떤 성장 전략을 가져가겠다라는 걸 쓰는 거고 사업 기간 내의 성과 달성 목표는 스케줄로 풀 수 있겠죠. 내가 앞으로 성장 전략, 스케일업을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1년만 쓰나요? 보통 한 3년 최소 잡으라고 하죠. 그러면 3년간의 전체 스케줄은 이렇게 해서 성장할 거예요. 정량적 숫자는 이래요 라는 걸 쓰는데 중요한 건 뭐죠? 여기서 사업 기간 내에 스케줄이 있고 사업 기간 이후까지 스케줄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비 창업자다 그러면 청창 가는 거는 약간 비추예요. 선택하실 수 있는데 실제 청창보다는 예비 창업 패키지 그리고 3년 이하의 초기 창업 패키지 마지막 도약 패키지에 이 트랙을 타는 걸 더 추천해요. 근데 나는 이미 사업을 시작했고 그리고 39세 이하의 혜택으로 글로벌까지 잘 네트워킹해서 가고 싶다라고 하면 창업의 전 단계를 패키지화해서 도와주는 청년 창업 사관학교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청년 창업 사관학교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저는 김상미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